네, 일발장전 앞서 오픈엣지 테크놀로지 리뷰 또 요청 들어왔는데요. 뭐 일단 시세는 시세니까 뭐 강하니까 가봐야 되지 않겠어요? 뭐라고 얘기를 못 하겠네. 네. 그 재료가 살아 있고 뭐 ARM이라고 하는 이 팹리스 특히 이제 그 시스템 반도체, 뭐 비메모리 반도체 이렇게도 표현하는데 그 AI가 접목된 그 반도체죠. NPU라고 하는 신경망 반도체라고 합니다. 사람의 그 뇌구조하고 비슷하게 뭐 그런 거는 이제 이 검색을 통해서 찾아보시면 되는데 그 IP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난해 그 뭐죠? 장외 거래에서 상당히 이슈가 됐었던 기업입니다. 그때 이제 그 가격이 2만 원대였는데 공모를 1만 원에 해서 지금 13,000원대라서 계속 주목이 되고 유통 물량이 이렇게 많지는 않은 걸로 생각이 되는데 회전은 또 굉장히 좀 활발하대요. 네. 뭐 그거 이제 시장에 맡겨놔야 되니까 하여튼 재료는 살아 있고 시세가 강하기 때문에 갈 때까지는 가봐야 되겠다. 이게 이제 리뷰입니다. 리뷰 네. 같지 않은 리뷰네. 제가 잠깐만 좀 덧붙여드려도 네. 될까요? 말씀을 지금 해주신 것처럼 사실 이 AI 반도체라는 게 정말 이제 차세대 반도체로 이제 각광을 받고 있는 거고요. 네. 사실상 뭐 CPU뿐만 아니라 운영장치와 시스템 반도체를 결합시키는 이게 가구 역할을 할 수 있는 반도체이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중요도가 좀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좀 드려보고 어쨌든 지금 가격적으로 이게 공모가 자체가 너무 이제 할인돼서 저는 결정이 됐다라는 걸 좀 강조를 좀 해드리고 싶어요. 이게 네. 10,000원이라는 공모가 자체가 사실 지금과 같은 시장 분위기가 아니었다면 거의 불가능한 가격이었기 때문에 저는 이제 마지노선을 한 15,000원 정도 이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한 번 정도는 뭐 15,000원 위로 한번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좀 들기 때문에 뭐 지금 보유를 하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도 계속 좀 홀딩을 좀 하시면서 수익 극대화 관점으로 이제 대응을 하셔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또 하나는 이게 이제 설계 자산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왜 갑자기 이렇게 주목을 좀 받고 있냐면 비단 삼성전자가 이제 ARM을 인수하는 것뿐만 아니라 결국 삼성전자는 TSMC를 이제 추격하는 게 지상 최대진 목표잖아요. 네. 어저께는 이제 2027년까지 1.4나노 공정 이제 진행을 하겠다라는 걸 이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사실상 이제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많은 고객사들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설계 자산을 확보하는 게 이제 필수예요. 그러다 보니까 오픈엣지 테크놀로지 같은 이런 이제 뭐 AI 반도체 IP를 가지고 있는 기업 그리고 지금 약간 이제 시장에 이제 돌고 있는 풍문 중에 하나는 DB 하이텍도 이제 뭐 삼성전자가 뭐 인수를 하네만 이런 얘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어쨌든 무조건 덩치를 지금 키워가지고 설계 자산을 많이 확보하는 게 이제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이제 분명히 반도체 업계 이슈가 있기 때문에 가장 좀 핵심적인 이제 수혜주로 오픈엣지 테크놀로지가 이제 부각이 좀 되고 있는 거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하여튼 뭐 이 NPU라고 하는 신경망 반도체, 뭐 AI 반도체라고 하는데 최근에 그 노벨상 시상식이 이어지고 있잖아요. 노벨 물리학상의 양자 물리학 뭐 이 분야에 그 저기 하셨던데 양자 물리학 저도 잘 몰라요. 네. 양자 컴퓨팅. 네. 그 이해도를 하려면 뭐 수십만 명, 100만 명에 한 명 이해한다고 하던데 하여튼 그렇답니다. 그렇다는 걸로 정도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일발장전 타이틀은 머건 스탠리의 보고서입니다. 어제 오후에 이 리포트를 받았는데 물론 그 전에 아마 나왔을 겁니다. 리포트 작성자는 사실 한국계로 추정이 돼요. 김수환 애널리스트라고 하는데 이분 레퍼런스를 제가 정확히는 모르는데 아마 세일즈 리포트 같기도 한데 다 어쨌거나 타이틀은 상당히 그럴싸하게 한국 테크 관련주에 대한 전망을 많이 올렸습니다. 그래서 아시아 이머징 쪽의 테크를 조금 사야 된다, 눈여겨봐야 된다. 그러니까 이 영어식 표현, 이게 영문으로 레포트를 냈기 때문에 중간에 영문이 좀 들어갑니다. 그 뭐 주의적 단계인 커셔스에서 attractive라고 하는 매력적 단계로 다 등급을 올렸는데 우리나라 중국의 빅테크 일부 그리고 대만 기업들 이런 쪽이 많이 포함이 됐던 것 같아요. 바이코리아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 빙하기의 끝이 보인다? 네, Ice Age End in Sight. 뭐 하여튼 영어수로 써놨으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빙하기의 끝이 보인다라는 타이틀이고 한때 빙하기가 다가온다라는 리포트가 나왔었죠. 그러면서 반도체가 얼어붙어가지고 주가도 힘들어졌는데 조금 전향적인 것 같아요. 물론 이게 완전히 방향을 돌릴 수 있을지에 대한 거는 의구심이긴 한데 거기에 이제 뭔가 이렇게 하나하나씩 퍼즐이 맞춰지잖아요. 삼성전자, 오만전자 되니까 이재용 부회장이
이럴 순 없다. 뭔가 또 해야 된다. 이런 입김도 좀 작용을 한 것 같기도 하고 여러 가지입니다. 하여튼 네. 자, 그래서 그 타이틀에 주로 포인트 탑 티어는 이제 SK 하이닉스가 제일 먼저 올라왔고 뭐 표현을 이렇게 써놨네요. 떨어지는 별을 잡아라. 네. 비중 확대, 오버웨이트 제시했고요. 목표가는 13만 원 이렇게 제시했습니다. 바람의 방향이 바뀐다고 하는데 하여튼 좋은 표현은 다 써놨어요. 자, 두 번째 대상은 LG 디스플레이라서 저는 오늘 LG 디스플레이를 좀 보겠습니다. LG 디스플레이는 뭐 경기 리스크와 그에 따른 적절한 할인이 적용된 상태다. 그래서 기존의 비중 축소 의견에서 역시 마찬가지로 비중 확대 의견으로 변경을 했고요. 목표가는 13,000원에서 17,000원으로 상향. 네. 나름 그래도 IB 보고서기 때문에 영향력은 좀 있을 거라고 생각되고 그게 이제 앞서 뭐 여러 가지 IT 쪽 얘기들 했지만 전장, 자율주행 그 차 타면 다 이제 디스플레이잖아요. 그 디스플레이 누가 많이 합니까? LG전자하고 LG 디스플레이, LG노텍이거든요. LG 디스플레이 주가는 뭐 떨어진 만큼 떨어져 있고 뭐 악재란 악재는 다 반영이 된 거 아닌가. 그래서 뭐 부담 없는 자리다. 이게 이제 포인트입니다. 자, 어느 분이 좀 더 첨언해 주시겠습니까? 네, 제가 먼저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제 이 아이세이지 얘기를 한 게 모건 스탠리거든요. 이 지들 마음대로 이제 빙하기가 왔다 그랬다가 이제 또 빙하가 녹고 있다 뭐 이러고 있는데 이게 세일즈 리포트 같다니까요. 네. 세일즈 리포트는 정통 애널리스트 물론 여기도 애널리스트 분야죠. 근데 이제 이게 이제 법인 세일즈 잘 아시겠지만 네. 법인 세일즈는 고객사들이 이제 뭔가 포지셔닝이 돼 있으면은 거기에 맞는 리포트를 그렇죠. 조금 내는 애매한 건데. 그리고 이제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아니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를 지금처럼 싼 가격에 살 수 있는 기회가 이게 자주 오는 게 아니거든요. 네. 이게 코로나19 터지기 전에 이제 주가 급락했다가 한 2년 반 만에 지금 다시 기회가 온 거예요. 네.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중장기적으로는 정말 좀 매력적이기 때문에 애널리스트 입장에서 진짜 부담이 없는 거죠. 지금 자리에서 적극적인 이제 매수를 권유를 한다라고 하더라도 2, 3년 이후에 이거 봐라. 50% 수익 났지 않아? 이렇게 할 수 있는 딱 그런 타이밍이거든요. 네. 문제는 이제 물려있는 개인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는 사실상 이제 뭐 9만 원, 삼성전자를 이제 비유를 하면 9만 원, 8만 원대 이제 사신 분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사실상 이제 원성이 자자할 수밖에 없는 거고 이제 기업의 총수들도 그런 얘기를 이제 들을 수밖에 없는 거죠. 네. 왜냐하면 이제 국내 이제 주식 투자 인구가 공식적으로 한 1,500만 명 이상이 지금 된 거예요. 그러면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주식 둘 중에 한 명 다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최태원 회장이 지난주에 이제 얘기했던 게 SK 이제 모든 계열 회사들 주가로 이제 CEO들 성과 평가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이재용 부회장도 당연히 이제 그 계열사들의 이제 주가를 챙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주가를 이제 들어 올리기 위한 모멘텀을 어디서 이제 찾아낼 것인가 뭐 요 부분이 상당히 좀 중요한 포인트가 좀 될 수 있고요. 모건 스탠리 이제 보고서하고 좀 연결을 좀 시켜본다면 결국에는 지금 삼성전자하고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에 컨센서스 하향 조정이 이제 거의 다 마무리가 됐어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3분기 때 이제 한 11조 원 정도, 반도체만 떼놓고 보면 한 6조 원 정도이기 때문에 상당 부분 이제 감익이 주가에 이미 충분히 반영이 됐고, SK 하이닉스 역시도 마찬가지로 한 2조 원 후반에서 3조까지 예상을 했었는데 이게 2조까지 지금 컨센서스가 떨어져 있고, 네. 만약에 더 안 나오면 지금 1조 8천억 얘기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그 정도로 이제 컨센서스가 하향 조정이 이미 다 됐기 때문에 실적 하향 조정 3분기 어닝 쇼크에 대한 부분은 주가에 이제 충분히 좀 반영이 됐다. LG 디스플레이도 아주 마찬가지 이제 관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거든요. 뭐 물론 3분기 때 이제 적자가 계속 좀 이어질 가능성이 좀 높겠지만 이건 이제 애플이 고객사 이제 다변화 측면에서 기존에는 LG 디스플레이 물량을 이제 많이 쓰다가 중국 패널 이제 걸 갖다 쓰다 보니까 LG 디스플레이가 이제 실적이 조금 악화된 거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뭐 물론 이제 수율이라는 이제 이런 게 이제 복잡하게 좀 들어가면 사실상 이제 중화권 디스플레이 기술이 거의 우리나라 기업들의 이제 기술과 맞먹을 정도로 상당히 좀 많이 발전을 했다라는 게 좀 위기감이 있는 부분은 분명하지만 뭐 전장이라든지 뭐 이런 쪽에 대한 이제 수요, 새로운 이제 수요가 창출되고 POLED에 대한 이제 터닝이 내년 한 상반기쯤 되면 이제 가능할 거다라고 봤을 때는 LG 디스플레이 역시도 주가가 거의 뭐 52주 신저가를 찍은 자리이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는 충분히 이제 접근을 한번 해볼 수 있는 자리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중요한 건 변수예요.
시간이라는 변수를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이 얼마나 감내할 수 있을 것인가. 저는 1, 2년 이후를 내다보면은 LG 디스플레이, 뭐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지금 정말 좋은 매수 기회인데 사실 지금 투자자분들께 2년 이후를 보고 투자하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기가 사실 쉽지는 않거든요. 네. 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어쨌든 이번 주는 중국 이제 시장이 일주일 내내 지금 쉬잖아요. 네. 우리 시장 뭐 신흥국 시장에서는 당연히 이제 우리 시장 쪽으로 바스켓 매수가 좀 들어오고 특히나 어제도 여러분들이 보셨다시피 삼성전자라든지 SK 하이닉스, LG 디스플레이, LG 이노텍 이런 대형 IT 종목들 쪽으로 외국계 창구의 매수가 상당히 좀 강하게 유입이 됐다라는 거 이제 보시면은 적어도 이번 주는 이런 대형 IT 종목들의 단기 반등을 조금 노릴 수 있는 그런 타이밍이다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관련해서 조금 이제 중소형주도 좀 붙여드리면 이제 덕산 네오룩스 같은 이런 디스플레이 소재 기업들 물론 이제 덕산 네오룩스는 뭐 LG 쪽보다는 삼성 디스플레이하고 일을 하는 기업이지만 덕산 네오룩스, 덕산 테코피아 이런 종목 이제 보시면 되고 LG 쪽은 이제 LX 세미콘 이런 종목들을 이제 디스플레이 관련주로 이제 조금 붙여드리고 탑픽은 LX 세미콘으로 한번 선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LX 세미콘을 확장형으로 이동훈 팀장은 어떨까요? 사실 이제 어제 가장 많이 받은 질문이 이거예요. 삼성전자를 사야 되느냐는 질문을 또 이제 많이 받았는데 역시 이제 뭐 여러분들 생각하시는 게 이제 정말 바닥을 친 게 아니냐라는 얘기들을 정말 많이 하시더라고요. 뭐 저의 관점은 똑같습니다. 한 번에 사지 마시고 사실려면 좀 나눠서 사라. 어차피 지금 당장 가는 거 아니다. 이런 또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거고요. 네. 그러니까 앞에서 이제 김영민 매니저께서 말씀해 주셨지만은 결국은 지금 주가는 정말 매수의 기회죠. 근데 이게 뭐 당장 뭐 하루 이틀을 보고 사야 되는 건 아니고 어쨌든 간에 적어도 제가 보기엔 내년 이후를 보고 사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감안을 한 결국은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최근에 이제 좀 반도체 쪽에서 의미 있는 그런 것들을 보면은 마이크론 실적이 이번에 굉장히 안 좋았잖아요. 네. 그러면서 이제 마이크론이 선별적 감산 그리고 내년 KPX를 축소하겠다라는 그런 발표를 했어요. 사실 이제 여기에 덧붙여서 이제 키옥시아 같은 회사도 10월부터 랜드 웨이퍼 투입을 30% 축소한다고 발표를 했어요. 이게 전 세계 캐파의 한 11%의 굉장히 큰 수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결국 반도체 업종 자체에서 지금 기대 수요 증가율이 낮춰진 만큼 공급 축소가 나오기 시작을 했다라는 겁니다. 항상 여러분들 반도체 업종을 보실 때 이렇게 이제 뭔가 그 공급이 좀 과잉 상태에서 이렇게 어떤 그 대기업들이 공급 축소를 발표하기 시작을 하면은 거기가 일종의 그 희망에 대한 바닥의 시그널로 어쩜 좀 작용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아마도 저는 모건 스탠리의 보고서가 이런 쪽에 좀 기초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뭔가 공급 축소 얘기가 나오기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제 IT 쪽은 좀 바닥을 찍는 그런 모습이다라는 그런 것을 전제로 해서 아마 보고서가 나오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결국 지금 반도체를 비롯해서 테크 기업들의 주가 밸류에이션은 이미 역사적 바닥 수준입니다. 네. 뭐 SK하이닉스도 그렇고, 뭐 삼성전자도 그렇고, 뭐 또 이제 LG 디스플레이라든가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내년 초에 어떤 적자 전환까지 LG 디스플레이도 그렇지만은 SK하이닉스도 그렇고 이 반영된 수치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일단 이렇게 밸류에이션 바닥 그리고 뭔가 이제 그 공급의 축소 이런 부분들이 단기적으로 주가에는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시점이라는 거죠. 이제 어느 정도 주가 자체도 이제 좀 이 정도면 바닥 아니냐. 그래서 사실 뭐 앞에서 김영민 매니저 말씀했지만은 지금 어제 같은 경우에 이제 그 IT 대형주들로 이제 좀 외국인이라든가 이런 쪽에 매수가 강하게 들어온 것도 아마도 이제 그런 좀 그 시그널이 나타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실적 단기적으로 더 안 좋아질 수 있어요. 하지만은 항상 이 반도체 대형주들도 그렇고 IT 업종들은 보면은 항상 주가 바닥이 실적 바닥보다 선행합니다. 한 뭐 많게는 6개월까지 선행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감안한다면은 이런 그 여러 가지 상황들을 미루어 볼 때는 이런 그 IT 관련주들, IT 대형주들을 비롯해서 충분히 지금은 일단 분할 매수의 관점은 분명히 맞다. 그렇기 때문에 뭐 이런 얘기 정말 귀에 못 박히도록 들으신 분들 많을 거예요. 사라 그러는데 계속 빠진다. 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길게 봤을 때는 지금 매수의 어떤 그런 시점이 맞다. 이런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냥 뭐 한 줄로 이해하면 되겠죠. 바람의 방향이 바뀌었다. 네. 그러면 이 반도체와 IT는 사실 그 조금 전향을 하려면은 새로운 수요처가 창출이 돼야 될 텐데 네옴시티?
네옴시티가 이제 스마트 시티를 표방하고 있기 때문에 반도체 몇 개나 들어가겠죠. 그렇죠. 엄청난 반도체가 또 필요하겠죠. 거기 또 스마트 시티에 또 뭐 내연기관차가 디스플레이, 또 예. 다니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거기 또 이제 전기차나 뭐 수소차 이런 게 다녀야 되고 맞아요. 그 안엔 다 이제 뭐 UAM도 떠야 또 될 그 디스플레이가 다 들어갈 거고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생각해보니까 같습니다. 네옴시티가 상당히 큰 어떤 그 맞는 키 같은 어떤 네. 그런 모래도 좀 되면 좋죠. 그리고 또 분명히 들어오는 이유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네. 네. 하여튼 그렇게 생각해 봅시다. 그리고 저는 이제 팀장님이 되게 이제 의미심장한 얘기를 해주신 것 같은데 실제로 지금 업계에서 보면 삼성전자를 필두로 해가지고 지금 감산이 본격화되고 아, 있거든요. 네네. 재고를 일단 밀어내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건 결국 가격 방어의 움직임이에요. 이게 그야말로 이제 업황 이제 바닥에 이제 가장 강력한 시그널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사실상 이제 이런 외국계 창고에서 바스켓으로 이렇게 IT 업종을 살 때는 분명히 좀 명분이 좀 필요하기 때문에 가장 직접적으로 그냥 디램 가격을 보시면 되거든요. 바닥을 이제 쳤다. 그 바닥을 친 신호가 그냥 삼성전자하고 SK 어찌 보면 이게 악재의 시작이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이제 수급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감산을 한다고 보면 이제 가격 다 빠졌구나. 이렇게 이제 분명히 생각을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이제 그런 쪽에서 매수가 조금 이제 작동을 좀 하는 게 아닐까. 이렇게 네.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좀 뭐 담대한 얘기이긴 한데 담대한 구상으로 IT를 어제 모건 스탠리가 하여튼 흥미롭게 그때 타이밍에 나와서 네. 재밌게 읽었습니다. 하여튼 리포트 전체를 다 읽지는 못했어요. 네, 시간이 좀 없어가지고 하여튼 요약본만 오늘 보여드렸는데 하여튼 일괄장전 참고해 보시고.